저는 상가 요쪽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제 얕은 지식 정도밖에 모르는데 가장 우리가 어려운 게 상가, 토지, 부동산 분야에서도 고수들의 영역이다. 그런데 최근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다행히도 제 친구 사례는 아니고 제 친구의 본인 회사 동료죠. 그 동료의 부모님의 안타까운 이 상가 관련된 사기 비슷한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셔가지고 분양 상가 사기, 제가 뉴스로만 간간히 들었었죠. 신도시의 상가 임대료가 거품이고 아직 상권이 형성 전이라 초보자들이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비싸다, 호구 잡힌다, 이런 얘기들. 또는 작정하고 사기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분양업자분들 중에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물건을 정말 싸게 할인 분양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근데 시세보다 싸게, 근데 한 명에게 그거를 계약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다중계약이라고 하죠. 5명, 10명 이런 식 문어발식으로 계약금만 받아도 그 돈이 수십억이죠. 그래서 그 돈 들고 튄 거죠. 그러니까 연락도 안 받고 나중에 보니까 계약서 여러 장 나오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고 정말 세상에 나쁜 놈들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가 분양 관련돼서 사기 수법, 저는 최근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사례. 상가 투자는 아파트 투자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상권 분석이라는 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임대료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수의 영역이라고 했죠. 추가적으로 이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 투자 물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시드머니도 좀 모아놨고 이제 슬슬 은퇴 퇴직 후에 월급이 없는 인생을 준비하시는 50, 60 세대 분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가 사실입니다. 아파트처럼 세입자들이 뭐 고쳐달라, 뭐 해달라 요청도 없는 거죠. 임차인분들이 한번 딱 이렇게 계약을 받고 하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 그분들이 알아서 다 하니까 나는 월세만 편하게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는 것만 난 받으면 된다, 희망에 찬 계획을 갖고 큰 공부 없이 접근을 하셨던 이 친구의, 그러니까 이 회사 동료 부모님 사기 사례입니다. 다 듣고 보니 저걸 왜 사기당했지 하겠지만 실제로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놈들께 걸리면 과연 100% 나는 안 걸릴 자신 있다, 확신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자면 대도시입니다. 이런 구도심, 그러니까 신도시 이쪽도 아니고 이런 뭐 구도심 쪽에 원래 유동인구도 많고 대도로 쪽이고 수요도 많고 거기 직접 또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그 동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는 분이죠. 그래서 은퇴를 앞두신 이 부모님이죠. 아버지와 어머님 두 내외분이 거기가 구도심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시내를 이렇게 쭉 어느 한날은 주말에 걷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앞에 딱 간판이 딱 보이더란 겁니다. 메디컬 분양상가 10년 임대 확정, 연 임대료 10% 확정 따닥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메디컬? 메디컬은 무엇인가 여러분? 의학 쪽? 병원 아닐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미 임차인이 확정됐고 10년간 확정 수익률 10%. 와, 대박이죠. 자석에 그렇게 이끌리듯 분양사무소로 이 두 분이 걸어 들어가신 겁니다. 설명을 딱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뱀 같은 혀로 정장 딱 입은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전문가분들이죠. 부모님들 앉아서 이렇게 딱 브리핑도 딱 해주고 여기 건물의 1층에 약국도 들어오고요. 그 위로 정형외과, 뭐 내과, 소아과, 치과 줄줄줄 막 병원이 쭉 들어옵니다. 근데 어머님 아버님 여기 5층 딱 한 개 남았습니다. 이거 한 개밖에 안 남았고 다 계약됐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이거 정말 최근에도 정말 많이 보러 오셨고요. 계약하자고도 그 연락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날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에 그럼 투자한 거냐. 상가 건물 5층 그 매매 가격이 7억입니다. 7억. 그 돈이 어떻습니까? 이분은 다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60% 정도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도 알려주고 뭐 상가 보증금 뭐 2억 3억 이렇게 쭉 내면 매달 월세 따박따박 한 200만 원 정도는 수수익으로 빠질 겁니다 라고 했다가 그 대출 이자에서 월세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 내면 적어도 200만 원은 아버님 통장 계좌에 딱딱 꽂힐 겁니다. 여기 60% 정도니까 4억 정도 대출을 받았겠죠. 그럼 2억. 거기서 2억이 내 돈 들어가고 그럼 3억 중에서 2억은 내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고 1억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 들어오실 임차인 분의 보증금인 거죠. 그래서 7억 중에서 4억은 대출, 2억은 내 돈, 1억은 월세 보증금. 5% 정도 잡아보니까 연 이자가 어떻습니까? 4억 대출에 연 5% 정도면 1년 이자가 4, 5, 20에서 2천만 원. 월 12로 나눠보니까 약 167만 원 정도 이자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월세가 최소 이분들 얘기로는 350 이상이 나온다 했기 때문에 350에서 160 정도 빼면 한 어바웃 정도? 200 정도 남는 구조죠. 이래서 연 수익률 따져보니까 얼마입니까? 와, 매달 200만 원 남으니까 연 200 곱하기 12 하면 2,400만 원 남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이 어머님 아버님이 투자했던 돈이 2억이라 그랬죠. 그래서 2,400 나누기 2억 해보니까 와, 12%가 연 수익률이 되더라. 처음에 이 광고 했던 아까 연 10년간 연 10% 확정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메디컬 병원 이미
입점도 확정됐고 수적으로 그러니까 잡아도 10%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년간 따박따박 매달 월세 200만 원 꽂힌다. 이건 해야지. 일사천리로 그래서 두두두둑 막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원장님하고도 1억에 350만 원 임대차 계약도 막 일사천리로 다다닥 진행돼가지고 3개월 뒤에 여기 인테리어 해서 입점합니다. 그때 잔금할 때 나머지 잔금 드릴게요. 그래서 계약서 쓸 때는 10%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받고 일단은 계약서 쓰고 3개월은 병원 인테리어 기대가 잘 돼가고 있겠지. 그래서 3개월 딱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금 받는 날에 딱 되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잔금하고 월세가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건물, 내 건물, 그 건물에 5층 상가로 막 갔더니만 뭐지? 뭐야? 병원이 한참 인테리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오픈하는 날인데 봤더니만 공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그 병원 원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전화해보니까 무엇입니까? 병원을 오픈하려 했는데 도저히 내가 여기서 못할 것 같습니다. 자금도 그렇고 돈도 안 돌고 개원한다 해가지고 큰 이 위치가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도 되고 그냥 죄송하지만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1,000만 원 날리는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은 겁니다. 뭐 진행해서 하더라도 저는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해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하지만 어떻습니까? 1,000만 원 계약금 포기하고 나서 돈 버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분양사무소에 내가 전화해가지고 다시 월 350만 원 그러니까 1억에 350만 원 맞추면 되지 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삐까뻔쩍에 옷 입은 그 남자들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죠. 그래서 요리 돼가지고 지금 여기 원장님이 계약 못하겠다 그러네요. 다른 분 좀 알아봐 주세요 했더니만 거기서 나오는 상황, 아이고 사장님 저희는 거기서 이미 다 철수했고요. 저희는 최초 임대 관련돼서만 이렇게 딱 10년 임대한다고 해드렸지 이 실제적으로 이제부터는 사장님이 직접 주변에 부동산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알아보시면 됩니다 하고 전화 끊었다는 거죠. 뭐야 이거 끝까지 책임도 안 져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할 수 없지 뭐. 내가 부동산 가지고 직접 좀 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이 쫙 돌아다니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임대 좀 내놓으려 합니다. 1억에 350만 원 최초 이분들이 투자한 게 7억 그리고 1억에 350만 원 받고 한 60% 정도 5% 정도 대출 이자 받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나오겠네 그런 계산이었는데 이 이야기가 요대로 됐었으면 다른 분이 맞춰줬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뭐 그런 이유가 없었겠죠.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에서 모두 하는 말이 주변 사장님의 주변에 여기 한번 좀 보셨어요? 여기 다 지금 공실입니다. 거기 그리고 그 건물 바닥 면적이 사실은 조금 좁아가지고 의사들이 크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장님 그 가격에 임대 못 맞춥니다. 1억에 350 월세를 지금 200만 원까지 내려도 지금 될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좀 돌아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그 위치에서 50만 미터 정도 그 앞에 길 건너가지고 저 옆쪽에 가면 거기 제대로 된 메디컬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훨씬 교통적으로도 위치도 없고 대도로고 거기도 면적도 더 크고 바닥 면적이 월세도 더 저렴해서 다들 그쪽으로 다 가고 있대요. 거기 그러니까 가격도 월세도 싸고 목도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200만 원 밖에 못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난 어쩌지? 얼마 주고 사셨는데요 사장님? 7억요. 아이고 사장님 여기 5억에도 지금 건물 팔까 말까인데 여기 지금 상가 제대로 좀 알아보고 사시지. 어쩝니까 사장님. 여러분 이분들이 뭘 잘못하셨을까요 도대체? 상가는 이제 부동산 종목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일반인들이 잘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레벨이 높은 투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상가의 적정 가격 일반인들이 잘 모르죠. 따박따박 월세 여기에 제가 봤을 때 꽂히셔서 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의 객관적 판단 자체가 좀 흐려진 상황이 아닌가. 메디컬 여기에 또 너무 또 매혹돼 버려서 주변 부동산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시장 분석, 임대료 분석, 적정 수요, 적정 월세를 공부하지 않으신 게 정말 제가 봤을 때 패착의 원인이 아닌가. 옷 하나 티셔츠 하나 사는데도 많은 시간 들여가지고 비교 분석하고 하는데 평생 내가 번 돈을 이렇게 한 방에 잘못된 투자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사기꾼 놈들이 뭐 당연히 더 문제겠지만 이 사기꾼 놈들이 그런 사람의 심리를 잘 너무 이용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 마지막에 제가 또 들은 이야기는 변호사를 이미 선임을 하셨고 그 분양사무소 상대로 소송을 걸어둔 상태. 하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이 변호사 측에서도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상가 투자 무조건 부정적입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영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어떤 투자 종목에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내 돈을 보내기 전에 정확하게 내가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 모든 건 나의 책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싸고 좋고 월세 잘 나오고 무조건 100% 확정 임대 100% 어쩌고저쩌고 그런 종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자기들이 다 했겠죠. 자기들이 가족
분들에게 다 소개를 해주거나 이상하다 생각하면 절대로 거기서 스탑을 하시고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해보고 잘 모르면 주변에 있는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것이 내 큰 돈을, 내 평생 벌은 돈을 좀 지키자는 마지막 그런 최후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이런 당부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되는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